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인 뉴스에서는요, 굉장히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다가올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인효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궁금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먼저 한 분씩 인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원희룡 후보님은 지난 21년이었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울산 찾으셨다가 바로 이 자리에서 같이 방송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네. 살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네. 10kg가 빠졌어요. 많이 빠지셨네요. 예. 예. 이재명 잡으러 갔다가 10kg. 네네네. 네, 후보님은 일단 국토부 장관 재임 시절에요. 울산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이 그린벨트 해저 같은 울산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도 주시고 지원도 주셨던 고마운 기억이 있습니다. 울산 시민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울산 시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울산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성장 산업화의 중심이었고요. 최고 도시로서의 명예를 누렸었는데 지금은 젊은이가 떠나고 미래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머무를 수 있고 전국에서 좋은 인재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제2의 도약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그린벨트부터 대폭적으로 풀고요. 그 안에 뭐 병원이 됐든 새로운 산업이 됐든 이걸 유치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울산의 힘이 되고 울산이 대한민국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팍팍 밀겠습니다. 네, 그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약속하면 지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효한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말이죠. 네네. 그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죠. 국민의 미래. 네, 그렇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울산 자주 오셨습니다. 네. 예, 그때하고 지금 또 국회의원의 신분하고 네. 내려오신 소감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우리 원희룡 장관님이 후보께서 꼭 당대표가 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경상남북도에서는 저를 잘 모르는데 저희 집안은 전라도에서 130년 전에 선교사 후손으로 제가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혁신위원장하고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맡고 나서 제가 여기 와 있는 자체가 우리 국민의 힘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더 바뀔 거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많이 할 거라는 걸 약속드리고 또 울산에 와서 보니까 어젯밤에도 굉장히 편안하게 호텔에서 여기서 잤는데 참 울산이 정말 특별시가 되는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펼쳐나갔으면 지금 그린벨트도 풀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힘차게 살고 힘껏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울산 특별시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인사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후보님, 아픈 좀 기억이신데 사실 지난 총선 이후로 어디 가셨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좀 두문줄풀 하시다가 갑자기 당대표 출마를 하셨어요. 덕분에 언론에서는 깜짝 출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경쟁자 되시는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갑툭튀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후보님 내부 캠프에서는 굉장히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 저는 짐작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들이 정치인이 갖는 숙명이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왜 원희룡 후보님이 여당 당대표가 돼야 됩니까? 네. 우선 제가 왜 결과적으로 갑자기 나왔는지를 짧게 말씀드리면요. 인천 계양을에 우리 혁신위원장님께 제가 약속한 대로 이재명 대표를 잡으러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쉬고 있었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뭐 비서실장 설이니 뭐 총리 설이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총선 패배 후에 그렇게 바로 나서는 게 책임론 때문에 안 맞다고 봤기 때문에 일체 언론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네. 뭐 칩고 잠적 중인 거였지 제 일상생활은 활발하게 회복을 했었습니다. 저는 당대표든 뭐든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결국 과연 때가 내가 나설 때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거절을 계속하고 있었던 건데 결국 당이 이대로 가면 총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운 규명과 변화도 안 이루어지고 당정이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소통이나 이런 관계가 최악의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당사자가 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서는 과연 당이 화합하고 당정 관계를 이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깨어진 것을 이제 회복하고 경험이 없는 것을 실험할 여유가 없다. 네. 앞으로 6개월 사이에 닥쳐올 그 거대 여당의 공세, 이것은 경험과 우리가 단합 그리고 당정의 정말 전략적인 의논과 역할 분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후의 결심을 하게 된 거고 뭐 누가 시켜서 했냐 준비는 늘 돼 있지만 저희 동지 울산의 박성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박성민 의원님은요 제가 2010년에 사무총장 할 때부터 맺어진 정치적 동지이고 네. 25년 동안 제가 한나라당 소장파로서 지금까지 올 때 쓴소리하고 온갖 당에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저와 함께 인생과 정치를 끝까지 가기로 한 원팀 네. 여기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결단을 해서 나온 거지 뭐 갑자기라든지 제가 뭐 누가 뭐 시킨다고 나올 사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이제 당의 위기라는 말씀이시죠. 이대로 놔두면 죽는다. 네. 그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윤 정부를 갖다가 창업시킨 창윤이다. 예. 그래서 정부 성공에 무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네. 그런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제가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와 경쟁자였지만 네.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본부장이라는 실무 책임자로서 다른 후보와는 달리 제가 창업하는데 끝까지 국토부 장관에서 화물연대 건설노조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어렵고 총선 참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가장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어려움도 함께 해야 영광도 함께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저는 공동 책임을 다 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후보님의 깜짝 출마 이렇게 표현하면 또 이상하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에 정치권의 폭탄 선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정치권이 되게 술렁거렸었는데, 자, 제가 잠시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총선 때 인연을 맺었던 그 한동훈 후보가 아니고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이뇨한 의원께서 나서셨어요. 네. 굉장히 또 이슈가 되었었는데, 네. 자, 원희룡 후보를 당대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사실 그 후보 등록하기 이틀 전에 집사람한테 약속을 했어요. 절대 출마하니까 더 이상 그 걱정하지 마라. 네. 그 하루 만에 번복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운명대로 당신 생각대로 안 될 걸 운명대로 될 걸. 근데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입니다. 나라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저는 60년도 말부터 이제 철이 들어서 전라도 아래목에서 컸어요. 네네. 그 온돌방에서. 그때 우리 전라도 쪽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근데 뭐를 배웠냐면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그다음에 도덕을 배웠습니다. 근데 면전에서 참 말씀드리기 좀 뭐랄까요, 좀 어색하지만 우리 원희룡 후보가 다 갖추고 있어요. 지식도 풍부하고 해본 게 많아요. 뭐 한국말에 그거 있잖아요. 뭐 알아야 면장을 한다. 네네. 모르면 면장 못해요. 그다음에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도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당정 관계에 각을 세우지 않고 문 닫아놓고 우리가 얼마든지 다투고 싸워도 돼요. 그러나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을 가야 당이 성공하고 더 중요한 건 나라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박성민 의원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네. 묘한 그 뭐랄까요 사나이 같은 케미가. 예, 네. 제가 딱 이 배짱이 딱 아이고 이런 분이면 우리 당이 지금 필요한 게 그런 분의 리더십과 또 앞으로는 당 대표에 우리 원희룡 후보 장관도 했고 도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굉장히 남보다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과 지식과 지혜 바탕에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아주 뛰어들면서 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물론 저한테도 좀 표를 주십시오. 노골적으로. 그렇지만 우선 우리가 당대표 잘 뽑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당을 살릴 인물은 원희룡 후보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혁신위원장 시절에요. 험지 출마 요구에 가장 먼저 응해주셨던 그런 인연도 있죠. 그걸 빠뜨렸네요. 네. 그 제가 그 가장 외로울 때 혼자서 이끌어 나갈 때 혁신을 네. 오셔가지고 내가 가겠다. 영순위로 딱 오셔가지고 그때는 여러 언론 통해서 얘기했지만 피눈물 나게 고마웠어요. 근데 처음에 와서 부탁할 때는 제가 좀 많이 피했는데 네네. 그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의리와 그때 저를 어려울 때 도운 거는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 겁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많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잘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정치판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낭만이 사라지고 의리가 사라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의리와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새롭게 들립니다. 이어서 뭐 당을 살릴 분은 또 원희룡 후보님밖에 없다. 예.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인유한 의원께 제가 질문 하나지만 네,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앞서 잠시 언급된 그 한동훈 후보가 이 해병특검법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 이유 조금 들어봤으면 합니다. 민주당에서 경찰한테 많은 그 수사권을 많이 넘겼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를 끝내지는 않았어요. 네네. 시기상조입니다. 그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그건 너무너무 지금 적절치 않아요. 지금 시기상, 타이밍상. 그 다음에 여야 합의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특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민주당 미안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빤히 우리 사이에 이렇게 균열가게 해서 그 특검만 아니고 뭐 탄핵까지도 불보이듯 지금 보여요. 하는 행동이. 민주당이 원래 좋은 당이었어요. 과거에. 네. 뭐 민주주의 뭐 독재하고 싸우고 뭐 역사가 뭐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뭐 크게 뭐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민주당에 대해서 독재하고 싸웠던 당이 이제는 독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그 국민 여러분들이 좀 바로 그 의회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유가 돼버렸고 당이 한 사람 앞으로. 그런 걸 우리가 똑바로 인식하고 우리 당은요 문제점 많습니다. 고쳐야 될 거 많습니다. 네. 변해야 될 거 많습니다. 인유한이라는 얼굴 다르고 전라도 촌놈이 여기 와 있는데 그게 변화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걸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특검은 곧 탄핵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요. 네. 그리고 결국은 그 공세 막을 적임자는 원희룡 후보밖에 없다. 네. 그리고 한 장관께서 네. 그거를 특검 얘기는 입에 지금은 후보들이 올리지도 말아야 돼요. 시기상으로 맞지 네. 않다. 그게 참 너무 아쉽고 섭섭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후보들을 보면요. 면면을 보면 뭐 가히 차기 대선급 주자들이 예. 그 나섰다. 서로가 또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원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장점은 뭡니까? 우선은 풍부한 경험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맡은 일은 책임을 다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자부합니다. 국회의원 3선 3번 했죠. 네네. 도지사 2번 했죠. 대선 캠프 제가 본부장 맡아서 윤석열 대표 당선시켰죠. 네네. 후보 당선시켰죠. 네네. 국토부 장관, 화물연대, 건설노조, 집값, 울산 그린벨트 네네. 다 풀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맡을 때까지는 정말 때가 맞는가 내가 맞는가 다른 사람 없는가 이렇게 고민하지만 일단 결단을 한 이상은요. 저한테 주어진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저는 자존심도 버리고 그리고 내가 한 번 찾아가서 안 되는 건 10번 찾아가고 그리고 내가 찾아가서 안 되면 인맥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이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을 보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그리고 당정이 갈등이 있고 당내 갈등이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안철수 의원 이제 당론에 위배됐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진짜 집에 100번 찾아가서라도 가급적 접점을 찾아볼 거고요. 만약에 우리 그 대통령실과
또 대통령 본인 우리 당신께서 어떤 저희나 당과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10번 찾아가고 100번 찾아가고 아니면 거기 가서 진짜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아니면 거기에 더 위에 있는 멘토들을 동원해서라도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집안의 어떤 갈등은 최대한 공통점을 찾고 서로가 막 이번에는 내 의견이 물러서지만 자기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게 아니다라는 신뢰와 애정을 충분히 확인해서 빨간 약 다 바르고 마취도 다 넣어준 다음에 수술을 하더라도 해야지 이거를 담장 밖으로 가서 언론에다 때리고 그다음 우리 당에 당비 한 번도 안 내본 사람들 그리고 매번 민주당 편 들고 정의당 편 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 가지고 공격하고는 말싸움으로 몰고 가는 그거는 제가 이 바탕을 다 다져 놓으면 우리 당내의 일부분으로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여기를 중심에 세우면요. 우리가 이제는 실험을 하고 당정 충돌 당내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려놓고 이제부터 배우고 실험하겠다? 우리 그 실험할 여유가 없습니다. 바깥에는 192석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자기들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 우리를 거꾸로 임기를 끊어먹고 전부 우리를 나락으로 보내기 위해서 온갖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다 알고 다 헤쳐나갈 경험과 자세와 이미 검증된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능력이 없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토론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점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요. 경험이 1번, 신뢰와 소통, 네. 당정 협력에 있어 가지고 원팀을 만들 수 있다.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그다음 해보겠습니다. 검증된 능력. 네, 알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일정 보니까 굉장히 강행군이십니다. 그런데 후보님 요즘에 그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 윤 정부를 창업시킨 창윤 거기서 또 한 발짝 더 나가셨더라고요. 윤 정부를 업그레이드 시킬 업윤이라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셨습니다. 후보님은 친윤이고 대통령은 친원이다. 여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요 내용 조금 하고요.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선거 전략 예.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통령이 친원이라는 것은 그건 오보입니다. 아, 오보예요? 예, 예. 왜냐하면 나를 출마하게 만든 게 친윤이 아니라 친원이다. 이게 잘못 완전된 거고요. 대통령이 친 땡땡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네.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제가 업윤이라고 한 거는 지지율을 이제 올려야 된다. 네네네. 최소한 당선됐을 때의 그 지지율까지는 우리가 올리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네네. 거기다가 국정과제, 국정방향 좋은 거 많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정권교체 5년 만에 탄핵 5년 만에 해준 것만 해도 대통령은 저는 99%는 할 일을 한 거고 나머지는 장관과 그 대통령실 참모들과 우리 당의 지도부와 우리 당원과 당 밖에 우리 우파 정말 애국자들이 그리고 그 능력 있는 분들이 이걸 채워줘야 되는 거지 이게 전반적으로 큰 우파의 원팀, 당의 원팀, 당정의 원팀 이게 안 돼서 이거거든요. 네. 이 모든 것을 저는 끌어모아서 원팀이지 원은 혼자 그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선수도 팀보다 위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팀을 원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고 이러한 것의 진정성과 100일간에 이것을 다 반전시키겠다는 100일 계획, 그러니까 야당 투쟁에 대한 100일 계획, 당의 단합을 위한 100일 계획, 그리고 민생을 개선시키기 위한 100일 계획, 그리고 당정 관계를 레드팀과 당정 관계에 우리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참여의 100일 계획, 이 4가지 100일 계획을 앞으로 5번의 합동연설, 6번의 방송토론에 제가 그 골격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라는 게 없거든요. 누구와 함께 할 거냐거든요. 저는 어떻게 누구를 참여시켜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입에 그냥 넣고 삼키기만 하면 되게끔 딱딱 제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뭐 저희 보고 뭐 우선 위에서 뭐 눌러내리느냐 오더 내리느냐 이렇게 하는 천만에 우리는 당원들은 인기와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그 검사 때 법무부 장관 때 비대위원장 때 한 것에 대해서 좋은 점만 기억하고 있지 그 실상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와 앞으로 당정 충돌
그리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어떤 실험을 할 때 또 당장 충돌할 때 우리가 무슨 충돌 테스트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 당원들은 진지하게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저의 전략입니다. 네.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아니고 명확한 플랜을 제시하시겠다. 이미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뇨한 의원은요. 얼마 전에 대구, 경북, 경남에 가셔서 당원들 만나셨다고 하셨어요. 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많이 바뀌었어요. 시작할 때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원들과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궁금한데. 나라를 살려달라. 네. 원 후보랑 제발 돼서 나라를 구해달라. 역시 생각이 깊어요. 경남 경북이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 대상이 지금 우리 뭐 민주당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더 크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에서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네. 남북이 저렇게 으렁거리고 있고 북쪽에서 핵 문제도 있고 뭐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지금 국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7대 강국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거기에 걸맞는 위치를 제가 외교 통일 상임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얼굴 색깔이 좀 다른 사람이 나가서 한국의 이익, 한국이 응당히 가져야 될 위치에 좀 올려놔야 돼요. 문제는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한강의 기적은 우리가 여기 울산이 얼마나 그 모범입니까? 그게 시초죠. 시조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한강의 기적만 가지고 안 돼요. 이제 여의도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가 변하면요. 우리가 제대로 나가면요.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변합니다. 나라가 좋아집니다. 네. 진행자님. 자, 네네. 제가 그 아까 바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붙이겠습니다. 네네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총선 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걸 왜 미래가 또 있는데 왜 좀 못 살리고 그러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마음 저도 똑같은 마음이고 그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총선 때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를 지명해서 사실은 기회를 줬잖아요. 네네. 근데 참패했잖아요. 그러면 경험과 소통의 문제였는지가 지금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험과 소통을 갖춘 원희룡에게 이번에는 기회를 한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공정한 거고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동훈 위원장을 뭐 이때 어떻게 배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험과 소통을 좀 조금만 더 쌓으면 국민들이 사랑하니까 우리 한나라 아니 우리 국민의힘의 대형 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형 주자는 골고루 공정하게 키울수록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십사라는 거고 우리 이뇨한 우리 위원장님이 원풍이 불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원팀풍 그리고 당의 위기에 대해서 구원풍 그런 의미에서의 원풍이 지금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미풍이 태풍이 되고 변화를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 국민의힘의 대혁신풍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팀풍, 구원풍. 원팀풍, 구원풍. 원래 있던 단어입니까? 아니면 방금 생각하신 겁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네. 건드려주면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잘해 주신 거예요. 구원풍이 참 마음에 듭니다. 구원풍. 예. 당원들 만나니까 나라 걱정 많이 하셨던 모양이죠. 예, 원이라는 인물평이 아니라 네. 네. 원팀풍, 구원풍. 예, 알겠습니다. 자, 어느새 지금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벌써요? 너무 짧아요. 질문 한 가지씩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뇨한 의원님께 기회를 드리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혁신위원장 맡으시면서도 조금 전에 부인 말씀도 하셨는데 매대원 원내 입성에 대해서는 계속 거절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결국은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네. 자, 이뇨한 의원에게서 정치란 어떤 것입니까? 33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의사로 일하다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정치라는 것은 제 소원과 희망이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물론 이제 과거는 다양한 뭐 일들이 있었지만 가서 국민의 민초라는 말을 표현을 쓸까요? 민심이라고도 하고
제일 아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뭐를 어려워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희망적으로 풀어줄 건가. 그게 정치의 제일 중요한 시작이라고 첫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어떤 의식하고 네. 이 원희룡 후보님하고 만든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요, 지금 문제를 잘 파악하고 국토부에 계실 때 제주도도 내려갔지만 경남도 막 내려가서 직원들을 끌고 현장에 가서 현장에 힘든 것을 파악하고 변화시킨 걸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런 좀, 그 다음에 파업 때 현장에 간 거예요. 그게 그런 감각이 그 흔한 감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을 하고 그걸 보상해서 우리의 앞장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님, 22대 국회가 열리긴 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입니다. 국민들 그 정치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짧게 답하기는 어렵겠지만요. 만약에 후보님이 여당의 당대표가 되시면은 이걸 어떻게 좀 풀어보겠다라는 그 고민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92세 야당이 특검을 미끼로 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특검은 공수처 수사 끝나면 대통령과 저희 집권 여당이 특검안을 필요하다면 우리가 자청해서 내겠습니다. 네. 이 시기의 문제지고 어떤 우리 당론을 어떤 이 바꿔나가는 당내 민주주의의 어떤 소통과 의사 결정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한 사람이 독단으로 나는 오르니까 따라와라. 이것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는 거고요. 대신 우리 당은 당내 민주주의의 당론 그 형성 과정을 거쳐서 그 야당의 그 엉큼한 그리고 이 사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막아낼 거고요. 그다음에 2년 동안 지연된 사법정의 야당 대표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빨리 진행되도록 하고 대신 민생 지금 금리 문제라든지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부분들에선 저희들이 안을 내서 대통령과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야당도 반대할 수 없게 하고 야당이 낸 안 중에도 진짜 순수하고 진정한 안이 있다면 저희들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싸우면서 일하고 또 협력하면서도 사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되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정치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서로 팬덤 정치로 혐오 정치 그리고 서로의 음모로 상대방을 죽여야 그냥 내가 그냥 거저 정권을 뺏어가겠다는 이런 음모에 대해서 저는 당을 원팀으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 경영자 역할을 하고요. 우리 이뇨한 위원장님은 저 파란 눈이지만 영어도 잘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세요? 대신 정치권의 의사 병든 정치의 의사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우리 전문의가 붙고 또 우리 이 추진자 앞장서서 원팀을 만드는 우리 그 선봉장이 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고요. 빠른 시간에 100일 후에는 지지율의 반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대통령도 구하고 정권 재창출도 하는 거고 지금 우리 대통령을 찍었던 1600만 명 지금 많이 실망해서 좀 이제 많이 머리가 생각이 복잡한데요. 이거를 저희가 원팀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울산 시민들이 원팀의 중심이 돼 주십시오. 제가 울산에 대해서도 울산의 힘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울산 시민 여러분, 6.25 때 저희 아버지가 인천에 들어왔고 외삼촌이 장진호에서 싸웠습니다. 어머님 동생. 6.25 때 경상도가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또 200석이 최근에 무너지지 않게 경상도가 또 지켰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은 요번에 저하고 원희룡 후보가 경상도가 아니라 경상도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더 좋은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나서셨어요. 이뇨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바쁜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울산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